결국 김군에 대해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과 정신적으로 학대한 사실은 없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등 뒤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김군이 저항을 받다는 증인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뽀뽀하고 엉덩이 만졌어요. 난 그런 거 싫은데. 이것은 증인의 금융 거래 내역이며 증거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증인은 5일 전 보너스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과 많이 닮은 김군을 보게 되었고 그런 김군에 대해서 더욱 친절하게 대했던 선생님이었을 뿐입니다. 100만 원씩 동호회비를 구실로 총 1,000만 원을 피고인 최고돈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천하기 씨 새빨간 거짓말로 재판장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재판장이 장난입니까? 따져나가 1,000만 원이 여기서 모두 최고돈에게 간 겁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이 통장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뭐하며? 조용히 하세요. 신성한 재판장에서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재판장님, 지금까지 학교 위생과 관련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단 한 번도 사건과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형사 모의 재판 마지막 팀입니다. 상산고등학교를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산고 무위법정 동아리 베리타스입니다. 전체 교 준비. 교 시작. 가이차 크리코 가이크리 가이차 가이차 크리코 가이크리 가이차 가이카이 크리크리 가이크리 가이차 가이카이 크리크리 가이크리 가이차 상산 상산 가일라이 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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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일라이 상산.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상산고등학교 지도교사 박양호입니다. 과목은 보건 담당이 아니고 사회 담당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그 사건, 우정과 비리 사이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또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제기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자사고 이사장이 일찍이 친한관계였던 급식업체 사장으로부터 이사장 자녀의 1,000만 원 이상의 병원비를 수수하고 또 오랫동안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서 절친한 친목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부당하게 자기 자사고 급식 납품 업체로서 재계약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김영란법의 실체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또 청중 여러분들, 뜨거운 성원과 격려 바람하지 않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방청객분들께서는 정숙해 주시고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앉아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2019년 4월 23일 트랜스지방법원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할 사건은 사건 번호 2019-단 1111호 피고인 김급식과 최고돈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사건입니다. 먼저 관계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검사 측은 어느 검사님이 나오셨습니까? 엄격해 검사, 철저해 검사 나왔습니다. 네, 변호사 측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김부정 변호인과 박무재 변호인 나왔습니다. 네, 이제 피고인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 김급식 씨와 최고돈 씨 출석하셨습니까? 네. 피고인은 일체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은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피고인 인정 신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김급식 씨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김급식이고요. 주민등록번호는 570304-11115입니다. 주소는 매시 청래아파트 102동 1038호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은 맛있어 급식업체 사장입니다. 이름은 최고돈이고 주소는 메시 크리스탈 팰리스 신장박도 1000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570-619-1234-321이고 직업은 현재 부자고등학교 이사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분들은 공소장을 받아 읽어보셨습니까? 네.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술아니요.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무죄란 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사께서는 공소 요지를 진술해 주세요.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맛있어 급식업체의 대표 김급식은 2018년 1월 27일부터 2018년 11월 15일까지 100만 원씩 동호회비를 구실로 총 1,000만 원을 피고인 최고돈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25일 피고인 김 씨의 딸인 김마리 양이 사고로 다쳐 피고인 최 씨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했고 이에 대한 병원비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김 씨는 150만 원을 3번 연속해서 도합 450만 원을 피고인 최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루어진 부자고등학교 급식업체 계약건에 관하여 얌얌 급식업체의 계약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가 갑자기 맛있어 급식업체와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생검사에서 최하점을 받아 사실상 재계약이 어려웠었던 맛있어 급식업체가 재계약이 되었다는 점을 보아 분명 비리가 존재했음이 확실합니다. 이에 본 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제22조 제1항 1호와 제23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기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김 씨와 피고인 최 씨 사이에서 돈이 오갔다는 사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동호회 회비 혹은 병원비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불법 금품 수수에 대한 범죄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맛있어 급식업체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 역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 역시 과거의 일뿐 이번 공소 사실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체적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과 동시에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검사와 변호인께서는 공소 사실과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고 입증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먼저 검사께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 검사는 먼저 맛있어 급식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위생관리표와 위생 관련 업체에서 평가한 맛있어 급식업체의 위생관리표를 증거물로 제출하여 증인신문 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부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자고등학교가 맛있어 급식업체에 다시 선정을 한 것에 대해 학생들이 관할 교육청에 당시 제출했던 급식업체 교체 요구서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 변호인 측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변호인 측 입증 계획과 증거 신청해 주십시오. 예, 재판장님. 변호인 측에서는 평소 피고인 김 씨와 최 씨의 관계에 대해서 입증해줄 산학 동호회 회원 사랑희 씨, 그리고 위생 컨설턴트 업체 직원 이결벽 씨와 내부 고발자의 동료였던 아무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더불어 김마리 양의 검진 기록 차트를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 검사 측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검사와 변호인의 입증 계획에 따른 증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 고단 1111호 피고인 김급식과 피고인 최고돈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사건의 제1차 공판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9년 6월 2일 오전 10시입니다. 네, 지금부터 최고돈 씨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제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들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이 중 재판 관계자들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이제 증인 신문을 시작할 텐데 증인은 우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발언이 가능합니다. 혹 이 선서가 이후에 위증을 한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로 산학인 씨가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할 것이며 위증하지 않을 것임을 선서합니다. 법으로 만일 위증할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자, 그럼 다 들어가 주시고요. 먼저 검사 측 증인들은 고발자 씨, 박필아 씨 순으로, 변호사 측 증인들은 산학인 씨, 이결벽 씨, 아무래 씨 순으로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네, 고발자 씨 증인석 착석해 주세요. 네, 검사 측 고발자 씨 증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고발 증인의 이름과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예, 이름은 고발자, 맛있어 급식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발자 씨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맛있어 급식업체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2018년 1월부터 맛있어 급식업체의 사장 김급식 씨 명의의 통장에서 비정상적으로 150만 원씩 세 차례 정기적으로 출금된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죠? 김급식 씨가 부자고등학교 최고돈 씨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급식업체 선정권 때문에 그럴 것 팀장, 같습니다. 자네 지금 실수하는 거야. 조용히 하세요, 피고인. 법정 분위기를 함부로 해이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며 한 번 더 이런 행패를 부리면 경위 불러서 퇴장시키겠습니다. 검사 계속하세요. 재판장님 의의 있습니다. 검사 측 증인은 지금 단지 추정인 것을 사실인 마냥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맛있어 급식업체는 지난 2018년 부자고등학교 급식업체 선정 경쟁 입찰에서 냠냠 급식업체에 밀려 재계약이 거의 불가능할 뻔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보다 위생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 전해인 2017년도에는 급식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되어 급식이 거의 중단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의의 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현재 상황과는 관련이 없는 2년 전의 일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고 정말 상관이 없으면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부자고등학교 급식업체 선정 경쟁 입찰에서 다시 맛있어 급식업체가 재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건 맛있어 급식업체가 국내 최대 기업인 설진 기업에서 나온 가장 큰 급식업체면서 다른 두 개의 업체와 과점 시장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맛있어 급식업체는 자체 지원액을 크게 들여 손해를 감수하고 냠냠 급식업체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자고등학교 최고도 이사장에게 거액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의의 있습니다. 지금 증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마냥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단순한 추측일 뿐입니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최고돈 씨와 김급식 씨는 어떤 관계였죠? 같은 동호회 소속이었습니다. 그 동호회에서 어떤 활동 같은 게 있었나요? 같이 등산을 몇 번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등산을 하는 동호회에서 동호회비가 1년에 1,000만 원이나 쓰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증인의 답변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약간 과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변호인 측 고발자 씨 반대 신문해 주세요. 증인. 피고인의 조카가 승진을 한 뒤에 술자리에서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게 사실입니까?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현재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 있습니다. 좀만 더 들으십시오.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술을 마셨는지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워낙 속상했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승진 문제가 본인의 내부 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헛소문일 뿐입니다. 승진으로 인해 제가 사장님께 많이 실망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회사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회사에 가진 정이 많습니다. 그런 제가 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단지 사장님의 범법 행위를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내부 고발을 한 것이죠? 돈이 본인이 느끼기에 비정상적으로 인출되었다는 점은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부적절한 곳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돈을 직접 전달해준 행위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일개 직원인 제가 어찌 감히 사장님의 부탁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희 회사가 급식업체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야 제가 이사장에게 전달했던 돈이 사용되었던 방향을 알게 된 것뿐입니다. 돈이 급식업체 선정에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근거나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 씨나 최 씨의 동호회나 그 활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죠? 제가 같은 동호회에 소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모릅니다. 그럼 증인은 동호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네요. 네, 아마 교통비로 쓰지 않을까요? 그건 증인 추측이죠. 회비는 산악 동호회만큼 뭐 등산로 가진 회식비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의 있습니다. 변호인 측의 주장 역시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고발자 씨 퇴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측 증인 박필화 씨 신문하겠습니다. 네, 검사 측 시작해 주세요. 증인은 학부모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박필화 씨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은 학부모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주로 부달고등학교 학생 신문고에 올라오는 불만 사항 같은 걸 접수하거나 아니면 급식 안전 지킴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좀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이 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신문고에는 어떤 불만 사항이 주로 올라오죠? 주로 급식에 관련된 불만이 많이 올라왔죠. 예를 들면 급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던가 혹은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박필화 씨는 평소에 맛있어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 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위생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해서 그거 가지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 원성을 좀 자주 들었습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님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평소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장님, 이전에 제가 제출한 맛있어 급식업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위생 관리표와 그리고 위생 관련 업체에서 평가한 맛있어 급식업체의 위생 관리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맛있어 급식업체의 위생 관리는 컨설턴트에서 작성한 이게 위생 관리표인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수준입니다. 여기 F 등급이 얼마나 많은지 학생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급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맛있어 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위생 관리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올 A입니다. 누가 보면 최고급 호텔 식당인 줄 알겠습니다. 맛있어 급식업체는 이를 보니까 맛있어 급식업체는 위생 상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위생 관리표를 조작해서 외부인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판장님, 지금 검사 측에서는 사건과 관계없는 발언을 통해 의도적으로 맛있어 급식의 허물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전 지금 입찰 경쟁 과정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재판장님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검사 측 입찰 경쟁의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는 점은 알겠으나 업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매도하시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네, 경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죠. 그렇다면 증인, 입찰 경쟁 당시 어느 업체가 더 우위에 있었죠? 남양급식업체가 맛있어 급식업체보다 좀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거의 다 남양급식업체가 될 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증인의 말을 요약해 보자면 입찰 경쟁 당시에 맛있어 급식업체에서 위생 불량이 검출되었고 이로 인해서 냠냠급식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소리 아닙니까? 잠깐, 함부로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유도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 삘이 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급식업체를 선정한다라 뭔가 좀 많이 수상한데요. 증인, 재판에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다들 맛있어 급식업체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재계약하니까 많이 실망했죠. 재판장님, 증인이 말한 것처럼 맛있어 급식업체 입찰 경쟁 상황에서 이전에 자신들이 방만으로 대처했던 위생 상태로 인해 냠냠 급식업체에 비해 위생 상태가 상당히 경쟁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 관계된 많은 사람들도 맛있어 급식업체보단 냠냠 급식업체가 입찰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많이들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맛있어 급식업체가 재입찰됐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제 박필화 씨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예. 자, 증인. 평소 조사를 볼 때 얌얌 급식업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지지율이 95%를 넘겼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위생 상태를 떠나서 메뉴가 맛있어 급식업체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지지하는 학부모님들도 꽤 있어서 한 선호도가 7대3 정도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급식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급식업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 냠냠 급식업체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그거야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좀 더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냠냠 급식업체를 뽑았어야만 하는 물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검사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계약 위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지율이 높았다는 사실로 맛있어 급식업체의 재입찰이 부당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박필화 씨 퇴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측 증인 산학인 씨 신문하겠습니다. 네, 변호인 시작해 주세요.
증인은 산학 동호회 총무로 활동하는 산학인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자세히 어느 시점에 하산 산학 동호회에 가입하셨나요? 저는 동호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으니까 2009년쯤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피고인 최고돈 씨와 김급식 씨 사이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저하고 최고돈하고 김극식은 중학교 때부터 동창이었습니다. 뭐 거의 중마고우라고 할 수 있죠. 중마고우라. 김급식 씨의 딸 김마리 씨와 최고돈 씨는 어떤 관계였나요? 최고돈이가 마리를 아주 귀하고 그랬죠.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김마리 씨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최고돈 씨의 상황 역시 알고 있었겠죠? 그것도 네,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 상황이 기억나신다면은 그 상황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마 최고돈 학교가 꽤 힘들었을 거예요. 그 학교가 투자한 교육사업 하나가 완전히 망해서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학교가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고 갑자기 아무런 피도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돈이한테 사연을 물어보니까 3년 전쯤 말이 병원비를 대신해 준 일이 있었는데 그때 돈을 받아서 다시 그걸로 손을 썼더라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최고돈 씨와 김급식 씨는 중학교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 사이로 서로의 자식들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김마리 씨는 급하게 손을 쓰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최고돈 씨가 우정을 생각하여 돈을 마련해 준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사 측 반대 신문해 주세요. 증인은 동호회 회계 담당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1년 동안 쓸 수 있으며 그중 900만 원이 최고돈 씨에게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을 대답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위증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김극식한테 부탁을 받긴 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누가 누굴 속이러 가는 거야? 재판장, 이건 모함인데 모함이야. 조용히 하세요. 신성한 재판장에서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퇴장 주시킬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그렇지만 돈을 낸 건 김극식 뿐입니다. 제가 낸 건 동회비 20만 원 뿐이라고요. 회계 담당했던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산하긴 씨 새빨간 거짓말로 재판장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재판장이 장난입니까? 아닙니다. 저에게 그 진짜 통장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따져나가 1,000만 원이 여기서 모두 최고돈에게 간 겁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이 통장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일단 받아들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우선 휴정하고 5일 뒤인 6월 7일 오후 1시에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네, 재판 재개하겠습니다. 검사 신문 이어가 주세요. 증인, 이 통장은 누구의 것이고 누가 통장을 만들려고 그랬죠? 저와 김극식의 공동명이고 김극식이 지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통장 비밀번호도 알고 있겠네요. 아닙니다. 비밀번호가 언제부터 바뀌었더라고요. 그럼 누가 바꾼 건지는 알 수 있습니까? 글쎄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건 저와 김극식 뿐이니 그자가 바꿨겠죠. 이상입니다. 네, 산하기 씨 퇴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측 증인 이결벽 씨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 시작하세요. 증인, 본인의 이름과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 이결벽, 위생 컨설턴트 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결벽 씨가 봤을 때 맛있어 급식 업체는 어떠합니까? 평소 위생 관리에 굉장히 철저하며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모험적인 급식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위생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받은 이유는 무엇이죠? 과거 낮은 위생평가 점수를 받은 이유는 관리자의 부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관리자였던 더러워 씨는 단지 빠른 업무 수행을 위해 위생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하였고 그러므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물인 위생관리평가표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네, 보시다시피 맛있어 급식업체는 식품의 안전성 및 다른 부분에서는 A 등급을 받았지만 급식실의 청결도 부분에서는 F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낮은 점수는 관리자의 부실 때문에 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맛있어 급식업체는 위생적이란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실시한 평가에서도 맛있어 급식업체는 좋은 점수를 받았고 현재 상태도 매우 위생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사 측 반대 신문 진행해 주세요. 예.
증인은 마시서 급식업체가 지난번 급식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관리자의 관리 허술로 인해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해보죠. 당시 학생들이나 학부모 모니터링단의 말에 따르면 마시서 급식업체가 낮은 등급을 맞을만 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 업체 측에서도 당시 모니터링 관계자에게로부터 사과문도 받았고 당시 학생이나 학부모 게다가 선생님들까지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들고 있는 이 탄원서는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학교 내에서는 급식업체에 대해 꽤나 말들이 많았다고 하던데 이게 바로 학생들이 관할 교육청에 제출한 급식업체 교체 요구서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거로 제출한 탄원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변호사 측 증인 아무래 씨 신문하겠습니다. 네, 변호인 시작하세요. 재판장님, 검찰에 마시서 급식업체가 이사장의 병원비를 납부한 사실을 내부 고발한 고발자 씨는 최근 마시서 급식업체의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고 평소 이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 씨는 고발자 씨의 친구가 맞죠? 네, 맞습니다. 증인은 고발자 씨와 함께 오랫동안 근무해 오셨죠? 네, 그 친구와는 입사 동기라서 입사 후에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네, 그럼 고발자 씨가 최근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고발자 씨가 평소 불만이 많았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사실입니까? 사실 이번에 고발자 그 친구를 대신해서 승진을 한 사람이 사장님 조카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승진에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고발자 씨가 가장 큰 피해를 봤죠. 이 이후에 제가 위로차 마련했던 술자리에서 회사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하긴 했었습니다. 피고인의 조카가 승진을 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내부 고발 이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즉 피고인의 조카가 승진을 한 후에 이걸 고발한 게 맞죠? 네. 그렇다면 위로차 마련했던 술자리에서 고발자 씨는 승진에 대해 뭐라고 말하던가요? 사장님께서 분명히 이번 승진은 자기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짓을 하셨다면서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좀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네, 그럼 증인은 고발자 씨가 내부 고발을 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알거나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발자 씨 같은 경우에는 재무기획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도 있었고 특히나 사장님의 평소 신뢰를 많이 받는 직원이라서 이번 승진 문제만 아니면 이렇다 할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왜곡해서 검찰 측에 전달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고발자 씨가 승진으로 인해 회사에 원한을 품고 병원비를 지급한 사실을 거짓으로 부풀려 내부 고발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해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증인에게 증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검사 측 반대 신문 해주세요. 증인이 보기에 고발자 씨 자신이 부당하게 승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의 일환으로 내부 고발을 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증인, 그렇다면 고발자 씨의 내부 고발이 과장되었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말할 근거가 있습니까? 네, 일반적인 동호회비와 치료비를 갖다가 그렇게 뇌물이라고 왜곡해서 고발을 했는데 이건 당연히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호회비나 치료비가 뇌물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증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발자 씨 입장에서 그것이 뇌물로 보여질 수도 있죠. 조카를 부정승진시키는 사장이 받은 돈들이 뇌물이 아니라고 보는 게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측 근거 없는 비방은 삼가주세요. 경고합니다. 예, 그럼 객관적인 부분만 이야기해 보죠. 그러니까 결국 증인의 말은 고발자 씨가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회사의 수상적인 행위들을 고발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어떠한 증거도 없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로써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최종 변론만이 남아 있는데 최종 변론일은 금년 6월 20일 오전 10시로 정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신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피고인 신문할 내용 있습니까? 아니요, 증인들로부터 충분한 증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피고인 신문할 내용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 또한 증인들로부터 충분한 증거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후 진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 최후 진술 진행해 주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률은 사실관계와 인과관계에 의거하여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김급식과 최도고돈 사이에 몇 차례 명목이 불분명한 돈이 오간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증인의 증언과 증거로 봤을 때 냠냠 업체가 아닌 마시서 급식업체가 입찰된 것이 그 돈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제시된 이 통장은 뇌물수수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의 돈, 그리고 아직 통장 안에 있지만 언제든 뽑아 쓸 수 있는 9천만 원의 돈은 뇌물수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 고루 위반을 혐의로 제22조 제1항 1호와 제23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김급식과 최고돈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천만 원의 벌금을 부여하는 바입니다. 네, 변호인 측 최후 진술해 주세요. 종현한 재판장님, 앞서 말했다시피 부자고등학교 이사장 사이와 피고인 사이에서 돈이 오갔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동호회 회비와 긴급실을 따르는 병원비를 최고인이 대신 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식 씨의 따님이 아프다는 사실에 대해서 같은 동호회원으로서 절친한 친구로서 부자고등학교 이사장이 돈을 대신 내준 것을 범죄로 보아야 할까요? 이게 범죄가 아니라면 그 돈을 갚는 행위 역시 범죄가 아니겠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무고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소 사실에 대해 정당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말- 김급식 씨부터.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제 딸에게 병원비를 대준 분에게 돈을 돌려드린 게 금품 수수라니요. 전 결백합니다.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통장 저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재판장님,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단지 동호회원의 자격으로 동호회비를 낸 것일 뿐입니다. 네, 다음 최고돈 씨. 저 역시 학교 행정과는 무관하게 병원비를 돌려받았을 뿐입니다. 제 동호회가 저를 배려해서 돈을 준 것이지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재판장님, 지금까지 학교 위생과 관련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단 한 번도 사건과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단지 그 업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일 뿐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변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은 6월 27일 오후 2시입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트랜스지방법원 2019 고단 1111호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네, 피고인들 일어서 주세요. 피고인 김급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피고인 최고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판결 이유. 개요. 2018년 1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피고인 김급식과 최고돈은 통장으로 총 1,450만 원을 거래하였다. 이에 내부고발자 고발자 씨가 검찰에 이 사실을 고발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김급식은 동호회비 명목으로 1,000만 원, 병원비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동호회에서 회계관리자와 김급식만이 아는 통장을 개설해 총 1억 원의 돈을 넣어두었고 이 돈들 중 9천만 원은 돈의 방향을 알 수 없이 두 사람 공동의 돈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최고돈에게 송금했다. 또한 450만 원은 병원비를 명목으로 150만 원씩 3회에 나누어 송금하여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1,450만 원이 오가게 된다. 사건의 법률적 해석. 동호회비에 관하여 동호회비가 1,0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고급 등산복과 등산화 등 많은 고급 용품을 위한 지출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돈은 1년간 쓰이지 않다가 최고돈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갔다. 또한 증인 산악인의 진술 내용으로 보아 이는 뇌물수수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병원비에 관하여 병원비 명목의 450만 원은 2014년 김마리 양의 사고 규모가 5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큰 돈이다. 또한 그 돈을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주는 것은 온전히 병원비를 갚는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병원비 지급은 부당한 금전 수수로 해석할 수 있다. 맛있어 급식업체에 대한 부정청탁에 관하여
맛있어 급식업체와의 재계약을 반대하는 학생 및 학부모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맛있어 급식업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어느 계약 또는 규칙을 어긴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형량 선정 이유. 급식업체가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급식업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급식업체와 학교가 결탁해서 이루어진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교육에 도전하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내리는 바이다. 이상으로 사건 번호 2019 고단 1111호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기다리시다 참 힘들었죠. 매도 먼저 맞는 게 제일 나은데 잘 들었고요. 잘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용어 선정이 조금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이 형사 재판에서는 변호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민사에서는 대리인이라고 하듯이요. 용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맨 처음에 모두 절차에서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공소장에 의해서 범죄 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공소사실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 공소사실을 하게 되는데 이 공소사실 부분은 예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거의 확실시되었다가 갑자기 맛있어 급식업체와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얌얌 급식업체의 계약이 거의 확실시되었다가 갑자기 맛있어 급식업체와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생검사에서 최하점을 받아 사실상 재계약이 어려웠었던 맛있어 급식업체가 재계약이 되었다는 점을 보아 분명 비리가 존재했음이 확실합니다. 이때 법원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질 수 있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어가 또 저기 47페이지에 보면은 우선 휴정하고 5일 뒤인 6월 7일 오후 1시에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재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다 법률 용어예요. 속행, 그다음에 공판 절차 갱신, 그다음에 변론 재개 이런 말들이 다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재개라는 말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에 다시 변론 절차가 개시되는 걸 재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 용어 선택에서 조금만 주의하신다면 아주 좋은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적용 법률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시행될 법률이라서 사실은 요거에 대한 케이스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상의 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한 게 참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수고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없는 거를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법적인 개념에 있어서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혹시 여기 형법상 뇌물죄하고 이 지금 부정청탁 방지에 관한 법률하고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형법상 뇌물죄하고 차이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나 아니면 사립학교법에 관한 그런 교직원에 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말도 맞고. 네.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말 갖고 이제 제일 큰 점은 대가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정청탁 이 금지법은 대가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이제 가지고 뇌물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뇌물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이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뇌물이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법적인 개념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앞으로 이 시행할 이 법률 적용에 대해서 저도 과연 어떻게 재판이 될까 좀 저도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용적인 부분은 다 설명해 주셔서 짧게 마지막까지 기다리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가 마지막에 가게 되면 또 기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치에 많이 부응할 정도로 재판 구성은 아주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너무 간단한 거이긴 한데 그냥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맨 처음에 인정신문 할 때 앉아서 자기 주민번호 이름 얘기했잖아요. 피고인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김급식 씨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김급식이고요. 주민등록번호는 570304의 1111115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그 각각의 사람이 확인이 되어야지 그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피고인을 재판장이 그 이름, 주민번호, 뭐 주소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서서 기립한 상태에서
얘기하고 재판장 예 이제 안 돼도 좋습니다라는 뭐 얘기를 하고 나면 피고인은 안고 그 이외의 절차에 대해서는 뭐 잘 이루어진 것 같고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공소 사실은 말 그대로 기소하는 내용에 대한 적용 법조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 정도만을 객관적인 내용만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검사가 맨 처음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은 최후 변론 정도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서 인사하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일 민사와 형사 모의 재판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11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광주, 전라, 제주 지원 예선 시상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시상식에 참석하신 외빈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지방검찰청 김회재 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광주지방변호사회 노광규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양진석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우리 여러분의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우리 광주지방검찰청 김회재 검사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서 재판을 하셨습니까? 예, 극장 같네요. 우리도 법원도 이런 극장 같은 데서 재판을 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법무부 법질서 선진학과 우리 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관심과 도움을 베풀어 주신 우리 노광규 변협 회장님, 법사랑 위원회 우리 광주지역연합회 양진석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여기에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지도해 주신 지도교사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6년 동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인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판사들 그리고 변호사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법조인들이 애를 씁니다. 그것을 법조인들이 못할 때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그것을 잘 해낼 때 국민들로부터 갈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 법조인 검사를 해보고 나니까 요즘 생각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태껏 생각해왔던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 이 가치 위에 인간이라고 하는 더 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재판이나 진실이나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모두 다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 여러 사람들은 그 재판 과정 속에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반드시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인간은 온데간데가 없고 어떤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해지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의재판 과정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 법조인들 내면 깊숙이 있는 그런 고민들을 겪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겪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법조인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고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모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한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책을 많이 읽거나 어떤 지식을 쌓아서 이룰 수 있는 그게 아닌 열린 마음으로 서로 토론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해 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복잡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모의 재판을 준비하고 또 오늘 실제 모의 재판을 시연하면서 쌓은 여러 가지 실력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게 열어갈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니 세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경연대회를 준비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모든 참가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손 한번 잡아볼까요? 올해 2연속으로 온 친구들도 있고요. 새로 온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발표하기 이럴 때마다 참 꺼려집니다. 형사 부분 최우수상. 이 친구들이 했네요. 60초 후에 공개할까요? 지금 바로 할까요? 짜증은 내지 마세요. 자, 형사 부분 최우수상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 사인팀 축하합니다. 자, 더불어 지도교사이신 오소미 선생님께서도 지도교사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유스티아 팀. 다음은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군산 여자중앙고등학교 두드림팀과 상산고등학교 베리타스 팀이 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서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올해 한 3월부터 계속 달려나왔었거든요. 근데 뭔가 오늘 끝나서 되게 시원하기도 한데 또 이렇게 마침 좋은 성적 거두게 돼서 되게 감격스러워요. 우선 저희가 광주, 제주 합쳐서 저희가 대표로 나가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외고 사인 화이팅!